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부터 영어 시작하기 이영시의 Summer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영어를 정말 못했을 때, 영어를 정말 늘리고자 열심히 노력할 때 항상 거의 매일매일 했던 5가지를요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어떤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처음에는 이게 매일매일 한다고 해도 이게 과연 이게 진짜 이걸 내가 한다고 늘까? 정말 늘고 있는 걸까? 도움이 되는 걸까? 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언어를 배운다는 게 하루아침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영어 공부를 하고 영어 단어를 외우면서 혹은 영어 쉐도잉이나 딕테이션을 하면서 영어 실력은 내 안에서 늘고 있지만 내가 느끼는 거는 계단식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안 느는 것 같다가 한 번에 훅 오르고 그런 느낌을 받고, 또 안 오르는 것 같다가 한 번에 훅 올랐네? 이런 느낌을 받고. 그래서 안 오르는 것 같네, 이 부분을 참아주고 끊임없이 계속 노력하라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 5개는 특별히 영어 회화 파트너라던가 다른 사람 없이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3개월, 6개월, 1년, 2년 하다 보면요, 여러분의 실력이 점차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네, 여러분 영어 많이 읽으라는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으셨죠? 저도 빠짐없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읽기를 하라고 해서 막 엄청 많은 읽기 자료를 읽으라고 그러면은 이걸 언제 다 하지?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를 했냐면, 되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그 SNS, 소셜미디어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쪼개서 일어나자마자 뭐 페이스북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봤던 게 스킴이라는 거예요. The Skim. 미국의 어떤 뉴스 회사인데요. 미디어 회사인데 뉴스를 되게 재밌는, 좀 알아듣기 쉽고 좀 흥미로운 그런 라이팅 스타일로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스킴이라고 하면은 SKIM이라고 그러면 한번 훑어보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브랜드명으로 해가지고 SKIMM 더블 M을 썼거든요. 테러 막 이런 얘기하면은 되게 머리가 복잡하고 히스토리도 정말 많이 알아야 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많이 모르고더라도 뉴스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볼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짧게 재밌게 뉴스들이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뉴스들을요 이메일로 보내줘요. 그 회사가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 시간 기준으로 아침 새벽에 발송을 해주는데요. 뭐 다른 시간대 받으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메일은 하나씩 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미국 뉴스를 다루고 있지만 세계의 뉴스 중에서 꼭 알아야 될 것도 이렇게 재밌게 써놨거든요. 받는 거는 공짜예요. 저도 지금도 아직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아침에 못 본다면은 점심이나 저녁에 스킵 뉴스를 한 번씩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 세계에 혹은 미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뉴스들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몰라서 찾아봤던 단어가 내일 또 나오고 모레 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반복해서 내가 일상생활에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쓸 수 있는 단어, 모르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기 같은 경우는 The Skim이라는 프로그램 사용하시면 저는 정말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구글 뉴스라는 그 어플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역시나 뉴스를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 스킴처럼 따로 자기들이 재밌게 쓰진 않고 각 방송사에서 보낸 그런 뉴스들을 모아놓은 어플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기사를 보기도 하고 그러면 되겠고요. 아니면 정말로 책을 사서 아침에 살짝 10분 정도만 읽어보면 좋겠어요. 근데 책을 고르실 때 여러분께서 정말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게 있는데, 내가 이 원서를 골랐는데 이게 과연 나한테 레벨이 맞는 걸까요? 안 맞는 걸까요? 이런 게 되게 궁금하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저의 기준으로는, 제가 느껴보기로는 책 한 장,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합쳐가지고 한 모르는 단어가 10개에서 20개 정도면은 읽을만 한 것 같아요. 단어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 단어들을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멈췄다가 이렇게 다 찾아보고 그래야 될까요? 라고는 질문이 또 계시죠?
제가 썼던 방법은요,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읽으면서 흐름이 쭉쭉 끊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저는 한 몇 장에 몰아가지고 단어를 한꺼번에 다 찾아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10개에서 20개 정도의 단어만 모른다고 하면 글을 읽는데 흐름이 아예 무너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한 10장, 20장 혹은 한 챕터씩 읽고 모르는 단어 혹은 내가 이거 외웠으면 하면 좋겠다, 잘 알고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표현이나 문장들은 밑줄을 그어놨다가 한꺼번에 다 찾아봐요. 그리고 찾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모르는 단어는 사실 저는 책을 막 되게 더럽게 쓰는 편이에요. 막 깔끔하게 쓰는 편이 아니라서 거기다가 뜻도 적어놔요. 뜻도 적어놓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냥 지나가다가 그 책을 다 읽고서더라도 나중에 이거 한번 더 볼까 하면서 필 수도 있잖아요. 그때 나 그때 이 단어 몰랐었지? 이건 지금도 잘 기억이 안 나네? 다시 한번 읽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그 모르는 부분만 제가 한번 다시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읽기 하루에 10분. 제가 추천하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어차피 손에다 들고 있을 거니까 그 시간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너무 오래 할 시간 조금 쪼개서 5분에서 10분 정도 영어 읽기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거는 정말 글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걸 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보면은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혼잣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면 한국에 살다 보니까 영어를 배우고 나서 혹은 영어로 말을 하고 싶을 때 쉽사리 말을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 친구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영어로 말을 안 해버리면 조금 불안하고 그래서 저는 영어를 혼잣말로 굉장히 말을 많이 했어요. 이 혼잣말도 뭐 엄청 오래 한 건 아니고 제가 대학교 때부터 영어를 열심히 배웠거든요. 그때부터 학교 갈 때, 학교에서 돌아올 때 버스 타러 가는 혹은 지하철 타러 가는 그 시간 있잖아요. 골목길이라던가 길에서는 내가 혼잣말로 이렇게 살짝 얘기를 해도 누가 막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침에는 오늘은 나는 이런 수업을 들을 것이고 아니면 회사를 다닐 때는 오늘은 이런 일을 할 것이고 혹은 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어떻고 집에 돌아올 때는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 느꼈다. 근데 나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다. 아니면은 뭐 이게 좀 부당했다. 막 이러면서 그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막 마치 일기 쓰는 거 혹은 친구한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다가 이 말은 내가 하고 싶은데 영어로 잘 생각이 안 나네? 그런 것들은 스마트폰으로 찾아서 표현이나 단어 찾아서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말을 그냥 하는 거랑 쓰는 거랑 또 다르고 생각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쵸? 영어를 하는 게. 그래서 말을 하는 건 정말 말을 많이 해봐야 늘잖아요. 그쵸? 입으로 영어를 많이 뱉어봐야 느는데 그거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원어민 선생님이라던가 아니면은 영어 회화 학원에 가서 한다던가 그런 게 아무래도 좀 제한이 있으니까 혼잣말을 하시는 걸 굉장히 추천합니다. 정말 다양한 어휘가 필요할 거예요. 다양한 표현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혼잣말 하는 연습 조금 처음에 이상하게 느껴지고 말을 하다가 그냥 사르르 없어지고 이러지만 좀 신경을 써가지고 계속 말을 해야지 하면서 혼잣말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부법인데요. 이거는 제가 제 유튜브 채널로도 정말 많이 말씀드렸고 심지어 어플로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딕테이션이랑 쉐도잉인데요. 그때는 뭐 이런 어플도 많이 나오지 않았었고 요즘처럼 유튜브에 이렇게 엄청 많은 영상이 올라오고 그런 시절이 아니라서 영어 교재로 나온 영어 스크립트가 있고 해설이 있고 그리고 카스트가 같이 나온 그런 것들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유튜브도 정말 유튜브에 세고 센 게 영어 자료고 이영시 스피키피키 앱 같은 거를 쓰면은 30분 안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딕테이션, 쉐도잉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래요. 이거 말로만 들었는데 이게 진짜 도움이 될까라고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진짜 꼭 해보시길 바래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딕테이션을 쉐도잉을 이제 영어 공부 처음 시작할 때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처음엔 진짜 안 들리죠. 막 앞에 do you wanna 이거 할 때 do you도 안 들리고 what are you doing 할 때 앞에가 너무 빨리 지나가고 앞에는 다 놓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이거 딕테이션 쉐도잉 하고 나서 정말 한 3, 4개월 후에 제가 영어 듣기 실력이 진짜 많이 늘었다는 거를 그냥 정말 금세 느낀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덕분에 영어 발음이라던가 인토네이션 이런 게 진짜 좋아졌어요. 저뿐만 아니라 딕테이션 쉐도잉 이거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인토네이션, 발음 진짜 좋아졌다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실 거예요. 저 이영실 스피키 피키 앱 쓰시는 분들도 저한테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딕테이션 쉐도잉 막 이거는 진짜 매일매일 하기 너무 힘들다. 막 30분짜리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2번, 3번이라도 꼭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번 하면 확실히 더 빨리 늘겠죠.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했던 공부법 4번째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는 말인데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문법 공부예요. 문법 공부. 문법 공부는 어쩔 수 없이 한 번 정도는 좀 꼼꼼하게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문법 공부를 했던 시기가 언제냐면요. 아예 영어 공부해야지 라고 문법부터 보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왜 우리가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면은 영어 문법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영어 회화, 그러니까 영어 스피킹을 잘하고 싶어서 영어를 시작했는데 문법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안 하고 있다가 그래서 영어 회화 학원을 다녀본다던가 뭐 아니면 영어 회화 동아리를 가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했어요. 하다가 보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어떤 형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제서야 문법 공부를 해야 되겠어. 그리고 마침 그때 제가 토익을 봤어야 되는 시기였어요.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근데 토익은 문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잘 맞물려가지고 말도 하고 싶고 그리고 실제로 문법도 필요했고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 영어 공부를 하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게 머릿속에 더 잘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토익 학원을 다니면서 영어 문법 공부 이 2달간 진짜 빡시게 했고 그렇게 하니까 세상에 문법 기본이 확 잡히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걸로 계속 울고 먹으면서 계속 영어 회화를 했던 거죠. 그렇게 하다가 뭐 점점 영어가 늘고 싶은데 이건 정확하게 모르는 문법이다 하는 거 다시 참고해가지고 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문법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법 공부를 아직 안 하신 분들 근데 영어 회화는 해야 되겠고 혹은 영어를 회화를 하고 계시는데 더 늘고 싶고 이런 분들 지금 딱 문법 공부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한번 문법 공부 해보세요. 내가 이걸 진작에 했었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네, 마지막 제가 매일매일 했던 방법인데요. 영어 일기 쓰는 거예요. 나는 오늘 아침에 밥 먹었다. 몇 시에 일어났다. 막 이런 거 쓰는 거 아니고 그게 일기는 아니고 그건 너무 초등학생 식인 것 같잖아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맨날 들어가는 소셜미디어 하나를 정해요. 저는 그때 페이스북을 가장 많이 들어가던 시기라서 페이스북을 활용했는데 거기에 이제 비공개로 나만 보는 글로 그때 생각나는 것들 그날 있었던 생각들을 정말 짧게 한 2-3줄, 3-4줄 감성이 막 돋는 날에만 5줄, 6줄 이렇게 썼어요. 정말 길게 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써보시면서 역시나 혼잣말하고 그랬을 때랑 비슷하게 이게 내가 이런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를 잘 못하겠네 라고 사전도 찾아보고 구글링도 해보고 하면서 표현을 또 익히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혼잣말하는 거랑은 다르게 기록에 남잖아요. 기록에 남아서 나중에 한 1년 후에, 2년 후에 내가 이걸 봤을 때 정말 이불킥 하고 싶을 정도로 내 이때 영어를 왜 이렇게 썼지? 이런 순간이 오는 분들이 있으면은 영어 공부 진짜 잘하신 거예요. 저도 그런 순간 진짜 많았거든요. 예전에 막 몇 년 전에 썼던 영어 일기를 보면은 내가 이런 문법도 틀렸었군. 내가 이런 말을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했었군. 이런 거를 보면서 영어 늘고 있구나. 난 몰랐는데 늘고 있었어. 라는 자신감도 그리고 확신감도 들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매일매일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했던 영어 공부법 5개를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게 말은 5개지만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영어 읽기 하는 거 뉴스나 아니면은 더 스kim 같은 거 보시는 거 10분이면 충분하고요.
두 번째, 등하굣길 혹은 출퇴근길에 영어로 혼잣말 해보는 거. 이거 역시 10분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하겠죠? 세 번째, 딕테이션 쉐도잉 하는 거는데 이거는 저는 사실 30분 정도, 최소한 30분 정도 잡고 집중해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게 하루에 30분 내기도 되게 힘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매일매일 안 하시더라도 일주일에 한 3번, 4번 정도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법도 이거 그냥 하루에 한 30분 정도? 그러니까 Grammar in Use를 저는 추천해요. 문법 책으로. 그거 보시면 하루에 한 챕터 하는데 한 20분, 30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섯 번째는 영어 일기인데요. 이것도 한번 쓰실 때 한 10분 정도 내로 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 총 해도 1시간 반 조금 넘게 걸리거든요. 이것들을 하루에 이제 분산을 해서 하다 보면은 너무 부담이 된다,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조금 안 드실 수 있어요. 이 문법 같은 경우는 한번 공부하시면은 그 다음부터 막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니까 그걸 나중에 빼신다고 치면은 듣기, 말하기, 쓰기, 그리고 발음 까지 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조금씩 공부를, 조금씩 학습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올해 2020년 벌써 8월이잖아요. 반이 지나갔는데 여러분 2020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하루에 5가지 조금씩만 영어 시작해 보실까요? 혹시 이 방법들로 공부를 해보신 분, 그래서 이런 효과를 얻었다, 이런 점이 좋았다, 혹은 이런 점이 좀 불편했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또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5가지 방법 외에도 전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이게 괜찮은 방법일까요? 궁금하신 분들 좀 많으시죠? 그런 분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최대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공유할 수 있는 팁이라던가 이야기가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빠이!